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현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 획을 그었던 터미네이터와 트랜스포머, 그리고 아이언맨을 거쳐 퍼시픽님과 고질라까지 최고의 메카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로봇의 성능과 크기, 내구력 등 정말 천차만별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로봇들이 가장 강력했는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진 맥스가 팔에 걸리면서 등장한 아토미입니다. 어찌나 내구력이 막강한 것인지 부딪히는 것만으로 소화전이 파괴되는가 하면 제우스의 동력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공격을 몸빵으로 버텼습니다. 무엇보다 섀도우 기능이 탑재된 로봇으로서 찰리의 모션을 그대로 카피하면서 현존 최강이라 불리는 제우스를 리타이어시키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점프 펀치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다만 어디까지나 파일럿에 따라 전투력이 달라진다는 점, 각종 화기를 다루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아쉽게 다음 로봇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로봇 영화의 시초 로보캅입니다. 범죄를 소탕하다 온몸이 벌집이 된 머피는 로보캅으로 재탄생되는데요. 방탄조끼도 씹어먹는 엄청난 방어력과 정밀한 사격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맨몸 공격이나 일반적인 총기는 데미지조차 들어가지 않는 편이며 인질로 잡힌 여성의 치마를 뚫고 남근을 쏴버리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입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들 가죽을 뒤집어 쓴 기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명상은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구경 탄환이나 중기관총 앞에서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중화기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기동성과 밀접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굴욕을 겪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사이보그이지만 점점 괴물 같은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 스틸과 마찬가지로 휴 잭민이 주연으로 등장한 채피입니다. 범죄를 없애기 위해 만든 로봇인 만큼 각종 화기를 다루는 능력과 엄청난 파워를 탑재하고 있으며 거의 걸어다니는 방탄복으로 활용될 정도인데요. 파일럿에 따라 전투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아톰이나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로보캅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전투력을 뽑아낸다는 점에서 조금 더 평가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인공지능 탑재로 인해 스스로 생각하고 자각하면서 인격을 이식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천재성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경찰과 로봇이라는 컨셉을 합친 기체로서 어쩌면 로보캅의 후배격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빅히어로의 마스코트 베이맥스입니다. 원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무술 데이터가 담긴 칩을 이식받으면서 전투용 로봇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정도는 가뿐히 들어올리거나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면서 엄청난 기동성까지 갖추게 되었는데요.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로켓 펀치는 건물 외벽을 파괴시킬 정도로서 원거리까지 커버 가능한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 능력과 격투술, 로켓 펀치 등 로보캅이 가지고 있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다만 본체 내구성이 형편없는지라 자칫 잘못하면 바람이 빠져 리타이어 될 수 있습니다. 로봇 영화의 대명사이자 한 획을 그었던 터미네이터입니다. 현재 레브9까지 등장하면서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채취까지 낼 수 있었던 T800에 이어서 액체 금속으로 무엇이든 변형 가능한 T1000, 굉장히 정밀한 무기까지 만들어냈던 T3000과 두 개의 신체로 분리 가능했던 레브9까지 현대적인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다만 각종 수류탄과 중화기에 취약했던 T800, 엔도스켈레톤의 부재로 인해 외부의 충격에 취약했던 T1000, 그러한 단점을 보완했지만 유연성이 떨어졌던 T3000 등 각 버전마다 장단점이 확실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뛰어넘는 궁극의 버전 T5000이 등장했는데요. 나노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단점을 거의 보완했으며 존 코너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를 개조해버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암살 기계로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존 코너가 승리할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할 로봇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영화계의 대표주자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체급부터가 확연히 다른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토봇을 이끄는 리더이자 메가트론과 센티넬 프라임과 같은 최종 보스를 직접 상대했으며 제트파이어와 합체한 뒤 폴른을 쓰러뜨리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6탄전을 베이스로 하여 다른 로봇과 합체하거나 칼과 너클 등을 이용해 제압하는 편인데요. 다만 트랜스포머 최강 병기는 미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외로 인간들이 만든 무기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광경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옵티머스를 압도했던 락다운은 견인차에 쓰러졌으며 쇼크웨이브는 낙하산의 시야가 가려지면서 장시간 전투 불능에 빠지는가 하면 바리게이트는 저격총에 휘청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옵티머스의 전투력이 출중하다고는 하지만 상대했던 디셉티콘들이 인간들이 만든 화기에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점으로 인해 아쉽게 다음에 등장할 존재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스나이더 컷의 지인 주인공으로 거듭난 사이보그입니다. 슈퍼맨과 함께 마더박스의 에너지를 견딜 정도로 아쿠아맨과 원더우먼의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마더박스를 통해 태어난 존재인 만큼 슈퍼맨의 히트 비전까지 잠시나마 버티는 등 앞에서 언급한 존재들에 비해 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 네트워크를 해킹할 뿐만 아니라 마더박스를 해체할 정도로 모든 기계에 능통하기 때문에 현대 문명과 외계 문명 기술력까지 한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간들이 화기에 부상을 입었던 디셉티콘 등을 생각해 본다면 사이보그의 내구력이 훨씬 뛰어날 뿐더러 인공위성을 해킹했던 사운드 웨이브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만 공격력은 스테판 울프에게 크게 통하지 않는 편으로서 원더우먼과 아쿠아맨보다 살짝 아래로 보여지는데요. 계속 하차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스나이더 컷 최고의 수혜자로서 아마도 계속 출연하지 않을까요? MCU 최강 병기 아이언맨입니다. 슈트 형태이지만 작동하는 방식이나 인공지능 탑재는 거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들이 만든 무기에 치명상을 입었던 트랜스포머와는 달리 이미 마크3부터 대공포에 맞고도 멀쩡했으며 위플래쉬의 채찍 이하로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크 50부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의 파편을 막아내거나 완벽하진 않았지만 핑거스냅의 충격까지 막아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타노스의 피부를 찢을 정도의 펀치, 음속으로 날아가는 큐십을 따라잡을 정도의 비행 속도와 기동력, 토르의 번개쯤은 에너지 충전으로 이용해버리는 센스, 나노 입자를 통해 어떤 무기든 만들어내는 상황 대처 능력까지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난 메카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워낙 고출력을 요구하는 슈트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동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나노 입자로 바꾸면서 나아지긴 했으나 역시나 입자가 파괴될수록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에 등장할 메카닉부터는 차원이 다른 크기입니다. 카이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집시 데인저입니다. 영화 속 등장한 가장 거대한 로봇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헬기 한 대로 나를 수 있었던 옵티머스에 비해 무려 8대가 동원되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등장했던 카이주들 역시 디셉티콘이나 레비아탄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를 자랑했으며 카이주를 물리쳤던 플라스마 건이나 소드의 위력 또한 그에 걸맞는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야말로 예거 한 대와 카이주만으로 도시 하나가 가뿐히 파괴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심해의 수압을 맨몸으로 버티는가 하면 자폭하면서 브릿지까지 파괴하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파일럿이 일일이 조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며 한 명이 사망하거나 전투 불능에 빠질 경우 급격히 무력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대우표의 최종 빌런이자 마블 영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빌런 센티넬입니다. 엑스맨들의 능력을 복사하여 멸종시킨 희대의 살인 병기로서 아이스맨의 얼음이나 선스팟의 고열은 치명상도 입히지 못할 뿐더러 최강자 라인에 속하는 매그니토와 스톰까지 일격에 쓰러졌습니다. 블링크의 포털과 스톰과 매그니토의 합동 공격이 유일한 유효타로서 강력한 카피 능력과 열선, 근접전 등 구사할 수 있는 전법은 역대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센티넬의 무서움은 개체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개체가 양산형으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라스트 전투씬에서 어림잡아 1000단위
단위의 개체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매그니토조차 정면승부를 피한 빌런으로서 다음에 등장할 괴수 카운터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강자들은 이쯤에서 정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질라 대 콩에 등장했던 궁극의 병기 메카 고질라입니다. 현재까지 등장했던 로봇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질라와 콩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가 하면 열선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했으며 고질라가 수소폭탄도 견딘 점을 볼 때 정말 차원이 다른 강력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킹 기도라의 머리를 이식받을 만큼 텔레파시로 자가 컨트롤이 가능하며 지구 공동에서 추출한 에너지원으로 인해 엄청난 동력까지 지니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 무엇인지 보여준 로봇이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메인 콘솔에서 모든 작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물병을 엎지르기만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블을 넘어 영화 속 최고의 로봇 비전입니다. 비브라늄 신체와 비행 능력은 울트론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체 밀도 조절 능력으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로봇들의 물리 공격을 완벽히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인드스톤의 탑재로 인한 고도의 인공지능과 해킹 능력은 메카 고지라와 자비스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완다와 우결을 찍으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신체를 변형하고 마인드스톤 레이저로 팀킬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현존 로봇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완다에게 빠져 경계심을 허문 탓인지 콜버스의 기습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월리입니다. 산업용 쓰레기 청소 로봇이지만 이브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 느끼는 등 스스로 인격이 생긴 유일무이한 로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폭발에도 견딜 정도의 뛰어난 내구력과 의외로 강력한 절단 기능 및 700년을 고장없이 버티는가 하면 태양열 따위는 에너지로 흡수해버렸으며 그 어떤 탐사 로봇도 찾아내지 못한 식물까지 찾아내면서 사람들을 지구로 귀향시킨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움으로 심장 폭격한 로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참고로 토니 스타크의 더미가 바로 월리에서 참고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로봇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개조한 로봇캅부터 슈트로 착용 가능한 아이언맨, 괴수들을 물리쳤던 메카 고질라까지 진화하는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로봇들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